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첫 번째 회차 전기설비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을 고르래요. 최근 KC 변동에 의해서 지금 이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 전압의 크기별 저압, 특고압, 고압을 다 외우고 있어야 이걸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꼭 숙지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직류는 1500V를 초과할 때, 그리고 교류는 1000V를 초과할 때, 그리고 교류 직류 전부 7000V 이하일 때, 이때 고압에 속합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전주가 땅에 묻히는 깊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 땅이 있고요. 전주가 이렇게 땅에 박히겠죠? 이때 이 땅에 박히는 깊이,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세 개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 가장 처음으로 보셔야 될 게 전봇대의 높이가 얼마인지부터 봐야 돼요. 15m 이하일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6분의 1만큼 박으면 되고요. 15m를 초과할 때는 2.5m 이상 매설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m 이하이기 때문에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은 1.5m, 정답 2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배전솔로의 보완장치인데 변압기 2차 측에 붙인대요. 주상변압기를 보시면은 이 변압기, 주상변압기를 달죠? 1차 측에는 이렇게 COS, 컷아웃 스위치로 전선이 지나가고요. 1차 측 들어오고 2차 측은 변압기 1차 측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변압기 2차 측에서 전선이 또 나오죠? 여기서도 이런 퓨즈가 있어요. 퓨즈가 있어서 여기 집 하나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캐치홀더라 그래요. 정답 2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이 배전반,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고르는 거예요. 말 이상한 게 하나씩 있습니다. 보시면은 배전반, 분전반인데 사람이 쉽게 조작을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하라네요. 말이 안 되죠? 정답 4번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 조작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쉽게 스위치로 개폐를 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고요. 노출된 장소여야지 스위치나 조작 등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계정기가 설치된 위치에서 고장점까지 임피던스에 비례해서 동작하는 보호계정기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에 비례한대요. 임피던스라는 것은 임피던스 저항, 우리 저항으로 알고 있죠? 저항은 로우 A분의 L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커지겠죠? 이를 감지해서 계정기가 동작하는데요. 바로 거리 계정기입니다. 여기 거리 L이 증가할수록 저항값이 커지고 이를 감지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아래 예제 문제들도 보시면은 이런 석유 공장, 포연성 분진이 있는 그리고 화학류, 분말, 여기는 석유 정제 공장, 여기는 가솔린, 인화성 이런 데에 적합한 배선 공사가 뭐냐고 물어봐요. 전부 보시면은 1번 금속관, 금속관, 금속관입니다. 금속관은 웬만하면은 전부 다 쓰기 때문에 거의 만능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부식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금속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 금속관 공사는 조금 고려를 해볼 사항이지만 이렇게 폭염성 분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열악한 장소에서는 금속관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전선의 약호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4개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CV가 나왔죠. 이 C의 약자는 가교입니다. 크로스. 크로스의 약자로 가교 C가 있고 비닐은 V죠. 그래서 CV 케이블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이런 건축물에서 부하를 상정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 부하가 있어요. 이 건축물에 무슨 부하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에 따라서 이 면적마다 용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이걸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이 합성수지제 몰드 공사에서 이 기준인데요. 합성수지제 몰드라는 것은 여기 바닥에 깔아두는 몰드가 있죠. 여기 안에 전선이 들어가는데 이 폭의 깊이가 얼마큼인지, 사람의 접촉에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 폭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두께 얼마 이상으로 써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여기 3.5cm, 3.5cm 그리고 폭이 2mm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이 현장에서 전선을 얼마나 쓸지 한 2.5 스퀘어짜리 케이블 두 가닥 쓴다. 그럼 적당한 몰드 갖다 쓰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그걸 적용을 합니까? 이건 기준일 뿐이고요.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전기 울타리 시설에 관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 전기 울타리는 이 동물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전기 울타리를 쳐놓는 거죠. 여기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동물들이 여기 밖으로 못 나오게 이렇게 약간 찌릿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전기 울타리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mm 이상, 2mm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되고요. 이게 가장 자주 나와요. 2mm 이상 쓰라는 게. 그리고 여기 수목과의 거리가 30cm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 사람도 만지면 감전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않는 곳에 시설을 해야 돼요.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건데 전로의 사용전압이 여기서 틀렸습니다. 사용전압이 250V 이하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이 사용전압이 15kV 이하이고 이 가공전선로에 다 접지도체가 중성선과 접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접지도체와 중성선을 분리했을 때 그 변화하는 중성선과 대지 간의 합성 전기저항값이 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 교재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정답이 1번이에요. 이런 건 버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잘 나오는 것 위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콘크리트주 매설되는 깊이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5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온 문제니까 그런 건 버리고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또 나왔죠? 철근 콘크리트주가 매설되는 깊이. 자, 여기 땅이 있고요. 콘크리트주가 매설되는데 얼마큼 박아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15m 이하인지 15m 초과인지 자 10m죠? 그럼 곱하기 6분의 1만큼 매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m의 6분의 1인 정답 3번 1.7m 이상 매설을 해야 됩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전선을 얼마나 높이 높여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철도라고 나왔으면 전부 다 6.5m인데요. 이게 도로일 때 5m랑 6m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어요.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가공 전선입니다. 전선은 우리 배전선이죠. 그리고 가공 인입선이 있습니다. 연접 인입선과 가공 인입선에서 이 가공 인입선은 5m 이상 띄어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배전선이기 때문에 6m 이상 지표면에서 높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5m 이상 나오는 게 저압 가공 인입선과 지선일 때 이때 5m입니다. 이 도로 횡단할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배전선인지 아니면 가공 인입선인지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스틸브는 무엇의 단위인가? 이 조명에 나오는 단위들인데요. 스틸브는 휘도의 단위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이 광도는 조명을 살 때 이 박스에 적혀 있죠? 루멘이라고. 이렇게 몇천 루멘이라고 적혀 있고요. 조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 조도 계산을 할 때 몇 럭스 이상으로 해라 이런 게 있죠. 55번 문제입니다. 이 그림 기호가 무엇을 나타내냐고 물어보네요. 자, 여기다가 플러그를 껴가지고 전기를 쓰죠. 콘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나타내면 콘센트인데 이렇게 두 개, 삼상과 단상 같이 나타내는 이 기호는 비상 콘센트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계기용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고르랍니다. 변압기는 전압을 변성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변성하는 걸 찾으면 정답 1번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4개소에서 이 4곳의 장소에서 전멸을 한대요. 전등을 전멸하고 싶은데 이때 3로 스위치와 4로 스위치를 몇 개를 써야 되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자, 여기 전구가 있고요.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가 있고 전원이 있어요. 전원이 있는데 4개의 장소에서 여기 하나, 둘,
셋, 4개의 장소에서 모두 전멸을 하고 싶대요. 그때는 3로 스위치 2개와 여기 3로 스위치 2개와 4로 스위치 2개가 필요합니다. 4군데서 전멸을 해야 되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선을 하죠. 3로 스위치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4로 스위치는 교체로 돼 있죠. 자, 여기서 3로 스위치는 여기서는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되고 4로 스위치는 이렇게 교체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스위치를 조작하면은. 그래서 여기 전구가 켜지려면은 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통전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3로 스위치를 닫아 주면은 일로 해서 동작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4로 스위치에서 이렇게 동작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통전되게 되죠. 그래서 각 지점에서 조작을 하면은 전부 등을 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로 2개, 4로 2개가 필요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이 해안지방, 바닷가죠? 바닷가의 송전용 나전선의 가장 적당한 선. 이 송전용 나전선이라고 하면은 이 철탑이 있죠? 이 철탑 사이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는데요. 이게 나전선입니다. 피복이 없어요. 피복이 없는 선인데요. 이 철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은 ACSR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알루미늄이에요. 그런데 해안지방에서는 이 알루미늄이 부식되기 때문에 이 동선, 구리선을 쓰게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이 나전선 상호를 접속할 때 전선을 접속한다는 거죠. 이때 전선의 세기를 몇 %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가? 이 전선의 세기라는 것은 여기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 접속을 안 한 전선이 있었을 때 여기 잡아당겨요. 잡아당겼을 때 100에서 끊어졌어요. 100에서 끊어졌습니다. 근데 전선을 2개를 접속을 했어요. 전선 2개를 접속했을 때 잡아당깁니다. 이때 80 이상에서 끊어져라 이런 말입니다. 이 접속을 했는데 만약에 10에 끊어져요. 그럼 너무 약하죠? 그래서 80 이상에서 끊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8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20% 이상을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아래 문제에서도 20% 감소시켜도 좋은 한계가 20%죠. 근데 2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아래 19번 여기 예제 문제에서도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20%, 80%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헷갈리라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전선을 이 슬리브에 의해서 접속할 경우 압축 공구를 이용하여 몇 번 이상 압착해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2번 이상 압착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여기 전선을 이렇게 2개 해놓고 슬리브로 찝는데요. 전선을 좀 삐져나오게 해야 되죠? 이 한 번만 찍으면 너무 약할 수 있으니까 2번 정도 이렇게 압착을 시켜서 전선을 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이상 찝어줘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